안녕하세요. 함께 있는 리뷰 고이티베 군입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14 프로맥스. 제가 구매한 컬러는 이번에 신상 컬러죠. 딥퍼플. 제가 원래 어두운 색상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와, 이번 컬러는 너무 잘 나왔는데요. 자, 근데 역시 구경 중에 꿀잼은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폰 14 프로맥스와 갤럭시 S22 울트라 과연 누가 최고의 스마트폰인지 두 기기 실구매해서 써본 제가 핵심 키워드에 맞춰서 어떤 분이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지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 및 디자인이에요. 박스는 이렇게 왔고요. 전작에는 후면이 포인트였는데 이번엔 역시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포인트죠. 그래서 전면부로 되어 있고 박스 구성품이야 뭐 똑같습니다. 본품 들어있고요. 설명서, 라이트닝 케이블이 끝이죠. 근데 저는 이 제품 받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카메라 섬 크기 이거 맞아? 너무 큰 거를 떠나서 엄청 덜렁덜렁거려요. 자, 미쳤다 이거.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프로 안 사고 크고 무거운 프로맥스 쓰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이폰 전기종을 싹 다 사보니까 나는 무겁더라도 화면 크기 크고 배터리 오래가는 프로맥스가 정말 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디자인은 이렇게만 보면 언놈이 쏘이튠이고 뽀이튠이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이거 헷갈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머리하러 나갔는데 쏘이튠을 잘못 들고 왔습니다. 무게는 둘 다 무거운데 프로맥스가 압도적으로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제품이 더 이뻐 보이나요? 사실 디자인은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령별 선호하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알아봤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요즘 어떤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더 트렌디하고 이쁘다고 생각하는지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스마트폰이 더 이쁘냐고요? 저는 지금 메인폰이 아이폰인데.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이번에 14 프로 라인업 얘기할 때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시스템 알림이나 백그라운드 앱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데 와, 진짜 애플은 센스 미쳤다. 사실 갤럭시 펀치홀에 비하면 이게 도대체 몇 배 차입니까? 그런데 이걸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명칭을 딱 붙이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한다고요? 와, 진짜 이거는 박수를 쳐주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애플이라면 앞으로 이걸로 몇 년 더 울고 먹고 할 거지만 그만큼 앞으로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과 호환되는 것도 기대가 되고 다양한 기능들도 추가가 되겠죠. 이게 써보다 보니까 항상 위에다가 위젯을 띄워놓고 쓰는 느낌이라서 조작하거나 앱을 전환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또 호환되는 앱이라면 동시에 두 개까지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해서 저처럼 화면 녹화를 자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아이폰 쓴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새 핸드폰을 사도 솔직히 이게 12인지 13인지 표가 안 나니까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정면으로 놓으면은 이거 뭐야? 아이폰 14 프로 신상인가 보다. 우와, 저 사람 약간 얼리 어답터인가 보다. 트렌디해 보인다. 약간 이런 티가 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도 최소 1Hz부터 주사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레이전 디스플레이 AOD가 들어갔죠. 갤럭시와는 다르게 화면 전체를 최대 밝기를 낮춰서 띄워놓은 느낌이라 생각보다 이게 되게 밝아요. 보시면 바탕화면도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맥스F 거치대에다 놓고 쓰면은 AOD에서 알림도 간략히 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 잔량 표시라든지 위젯을 추가해서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았습니다. 예전에 시계만 보려고 해도 이렇게 두 번 두드려야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렇게 밝은데도 1시간에 1%밖에 배터리를 먹지 않더라고요. 배터리 파트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용시간이 길어서 AOD를 계속 켜놓고 쓰시더라도 이것 때문에 배터리가 부족해서 불편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AOD를 자동으로 꺼주기 때문에 배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라도 끄시려면 설정 안쪽에 들어와서 디스플레이 밝기 가신 다음에 항상 켬을 꺼주시면 됩니다. 갤럭시의 경우에는 시계 날짜 정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추가하는 AOD는 아이폰 쪽에 가깝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6.8인치, 아이폰 14 프로맥스는 6.7인치, 둘 다 삼성 OLED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고요. 최대 밝기는 S22 울트라가 1750니트, 아이폰 14 프로맥스는 2000니트까지 지원하는데 솔직히 밖에서 봐도 그렇게 아이폰이 더 밝나? 라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전작하고 비교했을 때 최대 밝기가 무려 2배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밝은 채광에서 볼 때는 확실히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최대 120Hz 화면 주사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도 좋고 화질도 좋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꽉 찬 화면으로 영상 보기에는 갤럭시가 좀 더 나았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영상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이나믹 아일랜드까지 거슬리지 않아서 아이폰 14 프로맥스도 영상 보기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아이폰은 예전부터 자연스러운 색감을 추구했죠. 갤럭시는 채도가 되게 분명한 느낌이라 약간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확실히 좀 더 밝고 생동감 넘친다고 해야 되나? 이건 좀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카메라는 밝은 자연광에서 찍을 때 전면이든 후면이든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색감이 더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셀피는 전작보다 약간 좀 더 물 빠진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면서 그게 그건가 싶긴 하지만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약간 좀 갈릴 것 같아요. 후면 카메라는 기본 광각 화소가 전작 대비 4배 더 좋아졌는데 솔직히 결과물이 4배 더 좋아졌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갤럭시는 이미 1억 800만 화소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쓰시면 그냥 뭐 화소 대비 되게 괜찮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제품 쓰면서 갤럭시가 카메라 진짜 좋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줌 기능과 실내에서 촬영했을 때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갔었는데 옆에서 한 분이 저 멀리 있는 가수의 모습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되게 선명하고 가까이 잡고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핸드폰을 쓰나 유심히 봤더니 바로 S22 울트라였습니다. S22 울트라는 줌이 화질 손상 없는 광학식이 무려 10배, 최대 20배 디지털 줌까지 되기 때문에 완전 코앞에서 찍는 것처럼 선명하게 찍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번 아이폰 14과 비교해도 광학식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만큼 갤럭시가 멀리 있는 피사체를 화질 손상 없이 찍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영상 촬영을 할 때 아이폰은 뭔가 좀 칙칙하고 흐릿하게 나오고 갤럭시는 되게 밝고 선명하게 나오죠. 거기에 프로 모드까지 쓰면은 채도, 밝기, 색감 등 더 나한테 딱 맞도록 촬영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많이 쓰진 않지만 8K 촬영도 되니까요. 특히 동영상 촬영에서 정말 편했던 게 일시 정지 기능이 있어서 잠깐 촬영을 멈췄다가 이어서 찍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카메라를 잘 다룰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을 촬영한다든지 달을 찍는다든지 이런 줌 기능과 편의 기능을 중시하신다면 아이폰보단 갤럭시 S22 울트라가 더 맞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 아이폰 14 프로는 초광각으로 초근도 사진 찍는 것도 전작하고 똑같이 잘 되고요. 액션 모드라고 해서 액션캠을 쓰는 것처럼 손떨림 최대한 줄여서 좀 더 액티브한 활동에도 쓸 수가 있는 촬영 모드가 들어가 있고 시네마틱 영상 촬영도 이번에 4K까지 가능한데 참 아쉬운 게 이번에도 고스트 현상은 못 잡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아이폰 전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야간 촬영할 때 고스트 현상이 있냐 없냐 이걸로 판별할 수 있다는데 진짜 그만큼 고질적으로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이건 S22 울트라도 아예 고스트 현상이 없는 건 아닌데 확실히 아이폰보단 적더라고요. 갤럭시는 빛이 퍼지는 게 선 느낌으로 퍼진다면 아이폰은 동그란 느낌으로 넓게 퍼지죠. 어떨 때는 오히려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빛 번짐이 훨씬 적었습니다. 또 야간 셀피는 아이폰이 좀 더 밝게 나오고 노이즈도 적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야간 촬영 시 셀피 위주라면 저는 아이폰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아이폰 14 하도 언팩 때 카메라 자랑을 해가지고 좀 기대가 컸는데 솔직히 전작보다 그렇게 좋아졌는지는 모르겠고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액션 모드였습니다. 네 번째는 성능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 폴드4 사용 후기 때도 언급해드렸지만 저는 갤럭시가 벤치마크에 연연할 게 아니라 최적화의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최신 핸드폰이 유튜브를 보다가 튕기고 리플래시 되고 이런 현상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6 때도 써보고 그 전에도 써봤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버벅거리거나 앱이 튕기고 다시 리플래시 되거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분이 댓글로 유튜브 끊기는 거는 기기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앱 자체 문제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 왜 지금 삼성하고 구글하고 협업해서 같이 가잖아요. 근데 왜 삼성 기기에선 끊기고 아이폰에서 안 끊기냐고. 근데 솔직히 지금 갤럭시 정도만 해도 고사양 게임도 무리 없이 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열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이 역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제가 테스트 돌려보니까 역시나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배터리는 소모품이라서 지금 갤럭시 S22 울트라가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좀 더 배터리가 빨리 빠지는 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테스트했을 때도 이 정도의 결과 차이가 났죠. 사실 지금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써도 올데이로 쓸 수 있을 만큼 이 친구는 정말 대기 전력 효율성이 미쳤습니다. 아이폰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게 사용을 안 할 때는 배터리가 안 빠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갤럭시는 사용을 안 하더라도 배터리가 빠지는 게 보여요. 사실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성능에다가 뭐가 편의 기능이 들어가고 뭐 해도 사용 시간이 짧아가지고 결국 사용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 사용 시간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번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최고의 핸드폰일 겁니다. 단 갤럭시의 경우에는 이런 점을 알아서 그런지 45W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뭐 따로 어댑터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장점이죠. 어쨌든 사용 시간은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압승합니다. 여섯 번째는 편의성인데요. 편의성은 개인적으로 핸드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S펜, 삼성페이, 멀티태스킹 여기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는 갤럭시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게 내비게이션을 볼 때도 다른 앱 화면 위에다가 띄워놓을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앱소리 분리재생, 원핸드 오퍼레이션, 굴락처럼 편한 서드파티 앱도 정말 많기 때문에 편의성은 압도적으로 갤럭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애플 생태계를 쓴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연동성 때문에 에어드랍으로 빠르게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고 메모장 공유처럼 다양한 공유 기능이라든지 페어링이라든지 정말로 애플 제품 하나씩 추가할수록 편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맥을 쓰신다면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도 점차
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도 애플에 비해서는 좀 약한 느낌이 있죠. 자,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가격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S22 울트라는 256기가 145만원부터 1TB 174만9천원, 아이폰 14 프로맥스는 128기가가 175만원부터 1TB는 250만원까지 하죠. 가격 차이는 많게는 최대 75만원까지 나는데요. 과연 얘가 그만한 가치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세요. 솔직히 이번에 환율에 미쳐서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오른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비싸긴 하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아이폰 14 프로맥스와 누가 최고의 스마트폰인지를 가리는 컨텐츠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이폰을 사실 건가요? 갤럭시를 사실 건가요? 결국 내가 주로 쓰는 기능과 환경에 맞춰서 최고의 스마트폰이 갤럭시가 될 수도 있고 아이폰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애플페이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이폰 쓰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지지 줄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전 앱등이 아니고요, 신기술을 좋아하는 그저 IT 덕후일 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응원은 삼성이 더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쓰는 거는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해요. 어쨌든 오늘 이 영상으로 나는 어떤 스마트폰을 사야 되나 고민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티백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